당장 주가를 보면은 뭐 2달 동안 2배가 올랐네 뭐 이렇게 해서 좀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또 4배가 돼 있을 수도 있다. 그건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사실 제가 올해 초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던 부분이 산업재 섹터입니다. 사실 산업재 섹터라고 하면은 좀 굴뚝과 비슷해, 굴뚝 업종에 이제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쪽에서도 전력기기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예. 전력기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어요. LS 그룹 주도 그렇고, 그다음 뭐 현대일렉트릭, 그다음 효성중공업 뭐 이렇게 이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전력기기를 생산하고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현대중공업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느냐? 사실 그 미국에서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올해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IRA잖아요. 맞아요. IRA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 그 전에 그 미국에서 발효돼 가지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인프라 투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사실 IRA보다 이 인프라 투자법에서 미국이 쓰는 돈이 엄청나게 더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인프라 투자법이 발효가 되고 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경기 부양 차원에서 인프라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인프라 투자법의 주요 내용 중에서 전력망과 에너지 부분이 650억 달러가 집행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전력망과 에너지 분야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많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진짜. 그런데 이 전력망과 에너지라는 게 이 노후된 전력망을 교체하거나 그다음에 새로 공장을 지을 때 전력망을 싹 교체를 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도 있고요. 그래서 전력기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올해 엄청난 그 판매량을 보이고 그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금 차트를 보면은, 여기 차트를 가져왔는데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뭐 단기간에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바는 최근에 한 8월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기를 겪으면서 주가가 좀 빠졌어요. 앞으로 좀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적이 아마 좋을 거다. 3분기 실적을 봐야 알겠지만 3분기 실적도 개인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법을 통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중에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력기기, 산업재 섹터에서 전력기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효성중공업을 가장 주목하면서 지금 추이를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만약에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조사를 해보고 뭐 좀 더 주가가 빠질 수는 있지만 아마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다시 주가가 꿈틀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께서는 그 두산밥켓도 되게 좋게 보시고 많이 올랐다고. 네, 그렇죠. 두산밥켓도 네. 사실 보면 그 산업재 종목으로서 인프라 쪽 투자 수혜 종목인데, 네. 인프라 투자 보면은 여기 제가 표를 가져왔지만 도로와 교량, 철도 뭐 이런 쪽에도 그렇죠. 계속 건설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인프라 투자법은, 그 인프라 투자는 그 올해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몇 년밖에 집행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 계속 예산이 되는 건데, 이게 인프라 투자법이 처음에 발효가 될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트럼프가 그때 집권을 할 때 인프라 투자법을 이제 가결을 시켰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되는 건데, 그때 이야기할 때 천조를 투자해가지고 뭐 1,000조인가 2,000조 뭐 그 정도를 투자해서 미국의 노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겠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돈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런 돈들이 이제 풀리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투자 기간이 남아 있는 거고, 주가 흐름도 지금 뭐 당분간 조정을 만약 받는다 할지라도 또 좋은 시절을 또 맞이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는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이를 주시하면서 조금씩 사는 것도 된다. 괜찮지 않은 시기가 아닐까. 물론 당장 주가를 보면은 뭐 2달 동안 두 배가 올랐네 뭐 이렇게 해서 좀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또 4배가 돼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럼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오를 만한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그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가 오를 동안 안 올랐어요. 물론 안 오른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안 오르는 데는. 오르는 데는 또 오르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최선으로 현대오토웨버 그리고 차선으로 네이버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오토웨버를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이버도 사실은 여기 차트에 보는 것처럼 오른 듯 하다가 좀 떨어지기도 했고요.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이제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섹터 전체가 소프트웨어, 인터넷 섹터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받고 있다. 긍정적인 흐름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팬데믹 이후에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소프트웨어 업종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났는데 2분기 실적이 대체로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못 받을 뿐이지 대체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왔어요. 네. 기대치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그랬었는데 네이버도 관심을 못 받고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우상향 구도로 가고 있고 그리고 더존 비즈온이라고 해서 ERP 회사 클라우드 회사인데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오토웨버도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나서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다가 또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찾아오긴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본다면은 우리나라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가지고 가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결국 뭐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서 들고 가면은 좋은 성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왜 매출이 오르는 걸까요? 일단 AI와 관련이 조금 있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기업마다 조금 달라요.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현대오토웨버, 네이버, 뭐 더존비전, 아프리카 TV 이렇게 보면은 기업 성격은 다 다릅니다. 현대오토웨버를 제가 최선호로 잡고 있는 이유가 일단 현기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핵심 계열사입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일시적인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본적으로 SDV 시대가 지금 막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시대가 오고 있는데 현기차의 핵심 기업이라는 거죠. 현기차가 전 세계로 자동차를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는 현대오토웨버의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돼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 그리고 포드에서도 최근에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벤츠에서도 그런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현대오토웨버라는 겁니다. 현기차의 그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현기차의 그 여러 계열사들이 있었는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여러 계열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현대오토웨버로 몰아놨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으로는 그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 무인화, 그다음 자동화 이런 것들이 또 굉장한 화두잖아요. 네. 로봇도 물론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로봇 산업도 발전을 하지만, 근데 그런 스마트 팩토리 사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많은 분들이 네이버는 정말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뭐 잠깐 오른다 싶더니 하이퍼클로버 X도 굉장히 기대했다가 빠지고요. 네이버도 괜찮을까요?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차선호 기업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클로바 AI를 발표하고 나서 기대감 속에 올랐다가 맞아요. 다시 빠져가지고 또 다시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안겨주고 게이버래요, 있는데 이제. 네. 그 카카오와 더불어서 사실은 네. 많은 국민주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뭐 2년 3년 전에는 국민주로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말 인기를 받았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상승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네이버는. 왜냐하면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일단 상승 턴의 기틀은 마련을 했고 아마 3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게 확실히 보여진다면은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2020년도, 2021년도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굉장히 빠르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표였는데 뭐 그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실적 개선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과연 달성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주가가 우상향 꾸준히 할 거냐 아니면 또다시 또 오르는 듯 하다가 하락할 거냐 이게 갈라질 건데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IT 개발자 거품이 꺼졌어요. 2021년 때 굉장한 거품이 일어났다가 맞아요. 지금 2022년을 지나면서 그래서 사실 연봉 협상 면에서 네이버가 좀 이제 직원들보다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감소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하반기 경기 회복이 만약 서서히 진행된다면은 기업들의 광고비 집행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또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사실 비용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 감축이 많이 되고 그리고 클로바 AI를 통해서 거기서 수익이 나온다면은 점진적인 우상향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망이를 좀 짧게 한번 가져갈 볼만한 걸로.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만,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은 한 12월까지만 좀 짧게 네, 짧게 가져가 볼 만한 걸로 네. 국제유가 상승 수혜주로 정유주에 관심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사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계속 지속하면서 굉장히 화두가 됐는데 맞아요. 이렇게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정유주들도 주가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차트를 또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봉 차트 빨간색과 파란색이 우리나라 S-오일 차트고요. 정유기업 대표적인 정유기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 회색 선으로 돼 있는 게 국제유가 차트입니다. 국제유가가 작년부터 계속 떨어질 때 주가도 같이 떨어지다가 국제유가가 빠르게 반등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국제유가가 오른 폭에 비해서 지금 S-오일의 주가 상승률이 좀 더딘 편입니다. 그러네요. 갭이 좀 커 네, 보이네요. 갭이.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갭이 맞춰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봐도 이 정도 갭으로 최소한 10에서 한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연말까지라고 이야기한 게 연말까지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돼서 90에서 100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00달러를 넘어갈 거라는 전망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100달러라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넘기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에 90달러에서 100달러까지만 유지가 돼도 굉장히 정유주한테는 좋습니다. 사실 정유주들이 가장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간이 80에서 100달러라고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 버리면은 뭐 좀 넓게 잡아서 110달러를 넘어가 버리면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오히려 기름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매출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런데 또 80달러 미만이 되면은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범위가 80에서 100달러라고 하는데 그런 범위가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국제유가가 상승해서 80에서 100달러 사이에 연말에 90에서 100달러 사이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정제 마진이 올라가요. 사실 우리나라 정유 기업들은 정제 마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정제 마진이 얼마냐, 정제 마진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건데 7월 달에 정제 마진이 6.6달러였습니다. 싱가포르 정제 마진 기준으로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6.6달러였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정제 마진이 12.7달러로 2배가량 뛰었어요. 이야, 한 달 만에. 그렇죠. 지금 그리고 또 정제 마진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7월 달에 기름 1리터를 팔았을 때보다
8월 달에 기름 1리터를 팔았을 때 이익이 2배가 남았다는 거예요. 엄청났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지금 선반영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도 2023년 3분기 그러니까 11월 달에 실적 발표가 나죠. 그때까지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충분히 우상할 수가 있지 않을까. 물론 국제유가도 떨어지지 않고 85에서 지금 87달러를 넘어섰는데 85에서 90달러, 뭐 95달러 선을 유지해 준다면은 충분히 우상향을 하면서 또 연말까지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소개해 주신 인프라, 전자기기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길게 보고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기를 말한다면 올해 연말 한 12월까지는 정유주에서 짧게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마 연말에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 그런 것들 확인해야겠지만 어쨌든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내년까지 이어지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져가면 좋겠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끈기를 가지고 내년 뭐 하반기까지라도 계속해서 들고 가면은 성과가 좋을 수도 있다. 나쁘지 않은 성과는 최소한 은행 이자보다는 좋은 성과를 줄 수 있다. 충분히 지금 현대오토웨이버를 제외하고 다른 기업들은 주가 수준에서도 충분히 뭐 가격이 싼 편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